탄핵 선고가 다가올수록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의 목소리도 점점 격앙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도를 넘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어제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왔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내란을 일으키고 조작한 것은 누굽니까? 민주당은 이제 답변하라. 두고두고 역사상에서는 내란을 조작하면 삼족을 멸하라고 했는데 삼족을 멸하진 않을 테니까 양심 있으면 민주당을 해체해라. 헌재는 내란 머리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깨구락질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수개봉 아닙니까? 탄핵을 남발한 건 바로 직권남용죄로 우리 고발해야 합니다. 김지욱 대변인. 내란을 일으킨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자, 옛날 같았으면 이게 삼족을 멸할 범죄다. 내가 삼족 안 멸할 테니까 해산하라. 자, 이런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도둑이 몽둥이를 들어도 큰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일으켰습니까?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라고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였는데 지금 누구에게 이런 책임을 돌려 세우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내란을 지금 과거에 그 삼족을 멸한다 그러는 것은 과거의 영모와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군왕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겁니까? 삼족을 멸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족을 멸할 권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 법치주의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겁니까? 이런 방식이 이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면 안 되는 반드시 탄핵안을 인용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엄에 대한 어떤 이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정치인들 일거에 척결하거나 아니면 처단하겠죠. 이런 것들이 정치 보복인 겁니다. 그걸 전한길 강사가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지금 굉장히 우려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의 거친 발언도 있고요. 탄핵 찬성 집회에서도 수위 높은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들은 복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입니다.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아마 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독살됐을 것이다. 폭사당했을 것이다. 수장됐을 것이다.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물론 탄핵 선고가 다가오고 그 에너지를 응집하기 위함이라는 거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의 입에서 저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건 사실 지금 저도 충분히 좀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전의 막바지 단계고 평의의 시간이다 보니까 최대한 어떤 우리 편의 그런 에너지를 집결시켜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을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저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여론의 광장이 이렇게 치열하게 할 때는
정치가 방화벽의 역할을 좀 해줘야 하는데 방화범의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 방화범이 되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전한길 강사의 얘기는 좀 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삼종매라고 이런 얘기들은 저분이 한국사 강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좀 전문적인 분야에 전 대입했다고 보지만 이렇게 책임 있는 정치인들, 대의민주주의로 선출돼가지고 국회라는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꽃게밥이라든가 진짜 뭐 폭사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과연 저렇게 자극적인 말로 지지층을 자극하는 게 저는 저러다 보니까 테러 같은 제보들이 들어오는 이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방화벽을 쳐줘야지 방화범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더더군다나 마지막 최고조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이 광장의 갈등은 결국 그래도 정치가 제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걸 저는 명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예. 사실 그 동안에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탄핵 반대하는 이 보수단체의 집회가 굉장히 결속력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광장에 모이셨어요.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가 되고 구치소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또 반대, 탄핵 찬성하는 집회 쪽에 많은 분들이 더 집결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여의도부터 광화문까지 걷기도 하고요. 초소년들 삭발도 하고요. 김경수 전 지사 등 단식하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삼보일배로 헌재까지 계속 가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두동강난 여론의 어떤 동향을 정치권들이 오히려 누구러뜨리고 다독이기보다는 거기에 부화내동하고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최근에 과정을 보면 정치가 지나치게 자기 편만을 위하고 그분들만을 보고하는 정치가 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아마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걸 계기로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재판 결과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커진 것 같아요. 위기감이 커지고 절박한 마음이 결집하다 보면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본인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기 마련인데 정치가 선전선동의 장이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전선동하고 그 목소리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는 전한길 강사의 발언도 문제지만 특히 직업 정치인으로서 직접 유권자들,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에는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뭐 최근에 암살설과 같은 제보를 바탕으로 어떤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시키는 듯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것도 물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만 이걸 공포감을 확대하려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모습 이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보수 쪽에서는 뭐 이런 발언들이 나와요. 뭐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인 윤 대통령 구출해내야 된다. 자, 민주당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극우라고 불리는 전광훈 목사는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건 이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한 것이다. 만약에 계엄을 안 했다면 북한에 우리나라가 넘어갔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하나 볼까요? 예, 함께 할 일은 헌재를 없애는 것이다. 헌재가 딴짓했다? 한 칼에 날려야 된다. 서부지법 주소 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뭐 등등의 발언, 무시무시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치인 부의장 보시기에는 지금 뭐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광훈 씨의 저런 발언들 매우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리에 나와 있는 이런 탄핵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 나오셨겠지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저는 정광훈 씨가 주최하는 아니면은 뭐 세이브 코리아 그런 데서 주최하는 그런 집회에서 선을 넘는 발언들, 헌재에 대해서 뭐 밟아버리겠다라든지 뭐 을사오적이라든지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오는 건 자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탄핵 찬성에서도 뭔가 우리 헌재 판단을 기다리자라든지 뭐 만약에 뭐 기각하는 판사가 있다면 뭔가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발언 나오면 민주당도 그 제도권 정당으로서 그런 발언들은 자중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제 역할을 너무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렇게 정광훈 씨 저런 발언이 매주 하고 있고 그 아까 우리 그 강사 전한길 씨 역시
요즘은 뭐 각하가 되면은 난 통합을 얘기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막 톤 다운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 2달 동안 너무 센 발언들 많이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사실상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까 저는 그 정원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자들을 좀 불안감을 극대화시키는 발언들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그 정치권이 좀 더 저런 발언들과 선을 긋고 예.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전한계 씨는 뭐 탄핵 선고가 각하돼야 된다. 헌법재판관들한테 부탁하는 얘기도 하는데 저희가 영상으로는 지금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광화문 광장 이 정부종합청사 앞에 그 광화문이 거의 10차선 도로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어떤 분이 그 차 위에 올라가서 탄핵 찬성을 막 주장하고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위험천만한 일들이 정말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정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사망 사고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될까 봐 지금 헌재 주변에 철조망이 들여지고 있고요. 네. 안국역은 언제 선고가 날지도 모르는데 선고 당일 날은 안국역에 차가 아예 안 선다고 지금 공지문이 붙었고요. 학교 휴교한다고 하죠. 기업들 재택근무하라고 하죠. 주유소 문 닫는다고 하죠. 이 진짜 난리 법석입니다. 내전 상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헌재를 지금 표현하는 경찰의 가포 비상령이 딱 4글자입니까?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 예. 그러니까 완전한 여기는 그야말로 무균질의 상태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말 지금 우리가 물이 마지막 끓는 과정을 비등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쪽의 열기가 거의 99도, 100도씨에 지금 달하고 있는 와중에서 어찌됐건 지금 경찰이 물리적인 것을 동원해서 자중을 시키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리적 내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건 심리적 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정치권이고 제도의 몫인데 아무리 좀 일각의 광장의 여론이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약간 출구 전략과 톤 다운의 자세로 나가줘야 한다.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절대 충돌은 없어야겠습니다.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제발 절제된 언어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